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주전에 그러면 다주택자 한국을 떠나라. 다주택자가 더 이상 한국에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예, 다주택자는 죄인인가요? 자, 취득세 내용을 이렇습니다. 취득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 4배로 인상을 하겠다.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던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자, 우리 과연 그렇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한번 기사 보시죠. 다주택자를 지금 정부에서는 완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주택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징벌형 취득세를 대폭 올리겠다. 그럼 다주택자의 기준이 뭐예요? 4주택 이상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 다주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채를 더 더했을 때 4채가 되잖아요. 3채까지는 괜찮은데 4채부터는 취득세를 4%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3주택 플러스 1주택 구입 시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겠다. 이게 물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걸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2013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도에는 우리 상당히 부동산 어려웠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 특례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지금 1%죠. 6억 초과 9억까지 취득세율 매매가의 2%, 9억 초과부터는 이제 3%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세율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2013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3년 전에는 9억 이하는요 2%였어요. 9억 이하 2%고 9억이 넘어가면은 4%였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많이 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냈을 때 우리 취득세가 높다고 거래 안 했나요? 안 그렇죠? 예, 거래했어요.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런데 요게 이렇게 싸졌어. 이렇게 싸지니까 되게 취득세를 싸졌네? 라고 생각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또 만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게 그냥 옛날부터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로. 언제부터?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4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4%. 자, 주택 소유에 따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주택을 지금 1%, 2%, 3%로 취득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례를 배제하겠다. 이유는 이런데 이게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런 겁니다. 서민 주거복지 지금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에 종부세가 지금 종부세가 2주택자들은 뭐 한 2배 이상 지금 종부세가 올라갔잖아요. 부담이. 그것도 지금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리저리 지금 돈 쓸 일 많으니까 세금 걷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면 또 다주택자들, 이 다주택자는 악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떠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2018년 주택 소유 통계에 다주택자 비율을 한번 보시자고요. 2주택 이상이 224만 가구, 꽤 되네요. 그렇죠? 3주택 53만 3천 가구, 4주택 이상 15만 천 가구. 이게 15만 천 가구가 많은 걸까요? 예, 전체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만 천 가구. 그렇죠? 이 15만 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득세율을 높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보통 우리가 정책이 나오면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신호가.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까지 뭔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속전속결주의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후다닥 넘어가려고 하네요. 지금 정부 이유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겁니다.
자, 15만 1000 가구죠. 4주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뭐 어떻다고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 제한적. 또 두 번째는요. 이 갭 투자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갭 투자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무조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갭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여태까지 했던 보편적인 방식이 전세를 끼고 투자해야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전세 끼고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갭 투자도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 똑같아. 갭 투자도. 그런데 차이점 뭐예요? 전세 끼고 호재가 있는 지역에 우리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했던 거고, 갭 투자라는 거는 호재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 호재도 없어. 단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갭 투자는. 그러니까 어떤 투자 가치나 이런 거 없이 전세가가 높은 지역을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전세 끼고 사는 걸 자꾸 갭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예, 갭 투자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기도 보죠. 그럼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된다. 이 얘기 제가 강의할 때 늘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집값이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는 곳. 많이 오르는 곳은 내가 4%의 취득세를 내더라도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취득세 4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4천만 원. 4천만 원을 내고 사서 만약에 그게 1년에 1억씩 오른다면 취득세 낼 수 있겠죠. 오른다는 확신이 드는 지역이라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 오르는 지역들 있잖아요. 야, 이거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1억 올랐네.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취득세의 부담이 엄청 커져서 가뜩이나 이 매물들이 잘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인데도 이 취득세가 높아지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가. 그래서 이 안 오르는 곳은 이 영향권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향권에 들어있어서 영향을 받기는 확실히 받을 것이다라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담배값 인상의 추억이 있죠. 2,000원짜리 담배가 배가 올라서 4,000원이 됐고요. 2,500짜리 5,000원 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부의 목적은 담배 피는 사람들을 줄이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옛날대로 다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원위치.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좀 줄었어요.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서 금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됐다는 거예요. 뭐만 늘었어요? 세수만 늘었어요. 세금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을 겁니다. 예, 일시적으로 수요는 줄어듭니다. 수요는 분명히 영향은 정책이 나오면 영향은 반드시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내성이 생겨서 다시 수요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취득세 때문에 이거 좀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우리가 옛날에 4% 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이 크지 않다. 단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아주 유명한 얘기죠. 닭이 새벽을 알리잖아요. 새벽에 오는 걸 울어서 알리는데 어떻게 울어요? 꼬꼬닥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닭이 울지 못하게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논리, 이 무리한 정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집값 억누르기는 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 취득세 인상, 대폭 인상이죠. 이것도 종부세 인상 이런 등의 세금 걷기 정책은요. 이게 시장을 잡는데 이건 상당히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그냥 세금을 걷는다고 하세요. 그냥 세금을 걷겠다라고 공표를 하시고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를 조이겠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극부에 커다란 반작용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죠. 자, 큰 파도를 보세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대책이 나오면은 뭔가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주춤하다가 다시 또 원래 위치대로 상승하는 거예요. 큰 파도는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 작은 파도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제 강의, 제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규제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요, 반작용이 커지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크게 뜨고 내년 시장 흐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내가 정말 투자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면 더 늦추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강의를 항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